여러분, AI의 다음 혁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더 똑똑한 알고리즘 아니면 더 거대한 언어 모델, 뭐 그런 소프트웨어를 생각하시겠죠? 근데요, 진짜 게임을 바꾸는 혁명이 사실은 그 코드 안이 아니라 그 코드가 돌아가는 몸, 바로 하드웨어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부분, AI의 미래를 말 그대로 빛으로 새로 만들고 있는 이 놀라운 하드웨어, AI의 새로운 신경계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맨날 AI의 뇌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얘기는 참 많이 하잖아요? 그런데 만약 AI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이 사실은 그 똑똑한 뇌를 연결하는 신경망,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전선이라면 어떨까요? 이게 그냥 만약에 하는 상상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차세대 하드웨어 전쟁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문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. 175kW.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이게 바로 1946년에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ENIAC이 1시간에 먹어치우던 전기 양입니다. 그러니까 보세요. 컴퓨터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건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. 아주 오래된 얘기죠. 근데 지금은 상황이 차원이 다릅니다. 그때는 컴퓨터 딱 한 대의 문제였지만 지금은요. 전 세계의 괴물처럼 생겨나는 AI 데이터 센터 전체의 문제입니다.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빨아들이는 양이 이제는 한 나라의 전력망을 걱정해야 할 수준까지 와버렸어요. 바로 이 규모의 차이가 완전히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먼저 AI가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지 그 어마어마한 전력 문제부터 시작해서요. 그 원인이 되는 구리 배선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걸 빛으로 대체하는 기가 막힌 기술을 만나볼 겁니다. 그리고 그 기술의 끝판왕, CPU는 뭔지, 또 이걸 차지하기 위한 거인들의 싸움은 어떤지, 마지막으로 이 빛의 네트워크를 컨트롤할 AI 두뇌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. AI의 이 끝도 없는 에너지 욕심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? 흔히들 AI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. 진짜 작은 도시 하나가 쓸 전기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는 수준이거든요. 이건 뭐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. AI는 미친 듯이 발전하는데 전력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는 말 그대로 지속 가능성의 위기인 거죠. 여기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AI 발전 자체가 브레이크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아니, 그럼 이 엄청난 전력 위기,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그 원인을 쭉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물리적인 한계, 바로 구리의 벽이라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왼쪽의 구리선,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이잖아요. 이건 마치 출퇴근 시간 꽉 막힌 강변북로 같은 거예요. 데이터라는 차들이 전자의 형태로 움직이는데 이게 가면서 계속 부딪히고 저항이 생기니까 결국 병목 현상이 생기고 쓸데없는 열이 엄청나게 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. 근데 오른쪽의 빛, 즉 광자는 어떨까요? 이건 그냥 뻥 뚫린 아우토반이에요. 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죠. 오직 순수한 속도와 효율, 그것만 있는 겁니다.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뭔지 그냥 한 방에 설명해 주거든요. 우리가 지금까지 HBM 같은 기술로 해왔던 건 비유하자면 도로의 차선을 8차선에서 16차선으로 넓히는 그런 거였어요.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는요, 그냥 차선을 늘리는 수준이 아니에요. 아예 그 도로 위에 KTX를 깔아버리는 겁니다. 차원이 다른 거죠.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정보가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구리의 벽을 부수기 위해 등판한 구원투수가 바로 이 빛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. 낡은 구리의 규칙을 깨버릴 새로운 게임의 룰이죠. 그 이름은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.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. 구리선으로 전기를 밀어내는 대신 실리콘으로 만든 아주 얇은 길 위로 빛을 쏘는 겁니다. 근데 왜 하필 실리콘이냐?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쓰는 바로 그 실리콘이요. 빛이 지나갈 수 있는 초소형,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가장 완벽한 재료이기 때문이에요.
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더 재밌어요.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아주 작은 레이저가 빛을 쏩니다.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 있죠? 그 전기 신호를 이 빛에다 살짝 싣는 거예요. 인코딩 한다고 하죠. 세 번째, 이 데이터를 실은 빛이 웨이브 가이드라고 불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리콘 통로를 타고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,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빛을 다시 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기 신호로 착 하고 바꿔주는 거죠. 이 모든 게 칩 안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의 최종 진화형, 끝판왕이 있거든요. 빛을 AI의 심장, 바로 옆에다 갖다 붙이는 그야말로 활용점정과 같은 기술이죠. 그게 바로 CPU, Co-Packaged Optics입니다. 아이디어는 진짜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이에요. 전기를 빛으로, 또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그 광학 엔진이라는 부품을요, 아예 AI 프로세서라 한 패키지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옆집 이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데이터가 어쩔 수 없이 전기로 이동해야 하는 그 마지막 몇 센티미터, 가장 느리고 비효율적인 그 구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여버리기 때문입니다. 최고의 효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.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면 CPU가 왜 최종 목표인지가 더 명확해져요. 처음에는 그냥 서버 뒤에 꽂아 쓰는 플러그형 방식이었어요. 그러다 부품을 좀 줄여서 효율을 높인 LPO라는 단계를 거치고요. 그리고 마침내 프로세서랑 광학 엔진을 그냥 한 집안으로 합쳐버린 CPU까지 온 겁니다.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뭘 위한 거냐? 바로 그 비효율적인 구리선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려는 아주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인 거죠.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냐? 이건 뭐 그냥 압도적입니다.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가 예측한 걸 좀 보세요. 데이터 속도는 무려 10배가 빨라지는데 전력 소비는 오히려 50%,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. 와,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? 속도는 10배 빨라지는데 에너지는 절반만 쓴다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? 우리가 알던 컴퓨팅의 법칙을 아예 새로 쓰는 겁니다. 괜히 업계 사람들이 CPU 하면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. 자, 이렇게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반도체 공룡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당연히 이걸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써 시작됐습니다. 지금 이 경쟁 구도를 보면요. 딱 진검승부라는 말이 어울려요. 한쪽 코너에는 현재 챔피언 TSMC가 버티고 있습니다. 등 뒤에는 엔비디아라는 막강한 아군과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쫙 깔려 있죠. 그리고 그 반대쪽 코너에는요. 도전자 삼성이 있습니다.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R&D 인력을 다 긁어 모아서 총반격에 나선 모양새예요. 특히 삼성한테 이 CPU는 그냥 새로운 기술 그 이상입니다. 빼앗긴 파운드리 왕자를 되찾아오기 위한 비장의 카드인 셈이죠. 이 전쟁에 걸린 판돈이 얼마나 크냐고요?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CPU가 데이터 센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거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그냥 좀 빨라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AI를 굴리는 데 들어가는 돈, 그 경제 공식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입니다. 이 업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이 이건 혁명이다라고 콕 집어 말하는데 모두가 목숨 걸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보세요. 지금까지 우리는 AI의 새로운 몸, 그리고 빛으로 만든 신경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.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? 바로 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몸을 컨트롤할 두뇌가 필요하겠죠. 생각해보세요. 하드웨어가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사람이 예전 방식으로 이걸 일일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? 절대 불가능하죠. 결국 이 빛의 속도를 감당하려면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AI가 필요해진 겁니다. 그래서 나온 해답이 바로 RINTOps,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AI입니다. 말 그대로 AI로 AI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거죠. 빛의 속도로 데이터가 날아다니는 이 초고속도로의 똑똑한 관제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시스템은요, 곧 고장날 것 같은 부품을 미리 콕 집어내는 예언가이기도 하고요. 사람 눈에는 절대 안 보이는 미세한 문제점을 찾아내는 탐정이기도 합니다. 심지어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베테랑 파일럿 역할까지 하죠.
여기에 요즘 핫한 생성형 AI가 탑재된 가상 엔지니어가 24시간 딱 붙어서 사람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. 결국 지금 AI 패권 경쟁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. 예전처럼 누가 더 똑똑한 코드를 짜느냐 이 경쟁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. 바로 누가 AI에게 더 완벽한 몸을 만들어주느냐는 경쟁이죠. 구리선이 아니라 빗으로 된 신경계를 가진 그런 몸 말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게 되어야 합니다. 누가 가장 똑똑한 정신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과연 누가 그 위대한 정신을 담을 가장 강력한 육체를 만들어낼 것인가? 이 싸움의 승자가 바로 다음 시대의 AI의 미래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.